이번 영상에서는 오마와의 오라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66%에 해당하는 최고 5개 종목을 어떤 주식으로 배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60년대 중반 CEO로 취임한 이후 올해 12월까지 그 회사 클래스 A 주식 누적 수익률은 556만 1176%였으며 이는 S&P 500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안도 알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버크셔에서 여전히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버핏은 지난 4분기 동안 총 6억 1,500만 주 이상의 애플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5월 그는 이 매각의 이유가 세금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인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로 미실현 이익을 고정하는 현명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법인세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의 예측이 맞지는 않습니다. 버핏은 애플 지분 3분의 1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팀 쿡 CEO에 대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팀 쿡 CEO는 수익률이 높은 구독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2025년 애플 지분에서 3억 달러의 배당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애플은 매년 주당 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주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시장가치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인 이 회사는 버크셔가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금융 섹터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주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경기 침체는 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은 불균형적으로 더 긴 성장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비밀 소스는 거래 카운터의 양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네트워크 구매량 기준 3위 결제 처리 업체로 판매자의 결제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대출 기관이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로부터 연간 수수료 및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성장은 두 가지 운영 측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고소득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부유한 카드 소지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경미할 때 구매 습관을 바꾸거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멕스의 주당 약 8.49달러의 비용 기준 덕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비용 대비 33%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 대량의 매도를 했는데요. 7월 17일 이후 2억 6,600만 주 이상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매각 활동의 이유는 애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에서 상당한 미실현 이익을 얻고 있으며 버핏은 이러한 이익을 유리하게 낮은 세율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렌 버핏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8분기 연속으로 매수보다 매도에 더 많이 감독을 해왔으며 이는 버핏과 그의 자문가들이 역사적으로 비싼 주식시장에서 더 가치 있는 주식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특별히 비싸진 않지만 장부가에 비해서 더 이상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총 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 중 이자에 가장 민감한 은행이며 1980년대 초 이후 연준이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느린 속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해서 높은 금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크셔는 2025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약 7억 9,700만 달러의 배당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확장되고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코카콜라. 1988년 이후 가장 오래 보유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버핏은 주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코카콜라는 매우 강력하고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좋든 나쁘든 구매할 수 있는 기본 필수품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영업 현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코카콜라의 영업 실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는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리적 다양성입니다. 북한, 쿠바, 러시아를 제외하고 코카콜라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시장의 꾸준한 현금 흐름과 신흥 시장의 유기적 성장 반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칸타의 연례 브랜드 풋프린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콜라 제품은 12년 연속 소매 진열대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제품입니다.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데 성공한 코카콜라 마케팅 팀도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디지털 채널과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한편 성숙한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홍보 대사와 이전 홀리데이 제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주주 친화적인 자본 수익률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자면 62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버크셔의 코카콜라 원가 기준 주당 3.25달러 미만 기준으로 버핏은 연간 60%의 원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쉐브론. 버핏이 원유 관련 기업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가가 아무래도 상승할 것 같다는 예측 때문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침공 그리고 중동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유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유가 내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예측이 딱 들어맞진 않았지만 일단 이 회사도 상위 포지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통합 에너지 회사이고 시추를 통해서 최고의 마진을 창출하고 화학 공장 및 정유소와 함께 송전 파이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부분은 원유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지 역할을 합니다. 버핏의 다른 주요 자산과 마찬가지로 쉐브론도 풍부한 자본 수익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쉐브론 이사회는 37년 연속 배당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7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볼 건데요. 애플은 오늘 2.14%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연준의 실망스러운 금리 전망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S&P 500 2.95% 하락했고 나스닥 3.56%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광란으로 막 주가가 치솟았는데 지금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일부 소형주는 20, 30, 50%까지 막 상승하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 이런 광기 후에는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옥석을 가리는 기회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는. 아무튼 애플은 현재 시총 1위로서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오늘 4.5% 하락했지만 정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전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 기업이니까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코카콜라는 오늘 이러한 하락세 속에서도 0.87% 하락하면서 건재함을 가시했는데 자, 이 차트에서 이 매물벽을 하락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할지가 주요 관건이 되겠네요. 이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료 업체이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북한, 쿠바, 러시아 빼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브랜드도 있어가지고 판매망이 엄청 넓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현재의 하락도 어쩌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쉐브론입니다. 이 주가가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면 11월 29일 이러면서 기존 매물벽을 이제서야 하락 돌파해서 지금 볼륨 갭으로 해서 자유낙하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추 늘린다고 트럼프 당선자가 했으니까 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했으니까 추가 하락의 여지는 있습니다. 각종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그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폭등하지 않나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으로 쉐브론 주가가 하락하는 걸로 봐서 또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걸로 봐서 그의 예측도 틀릴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V자 상승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본 업체들에서 제가 볼 때는 쉐브론만 빼고 지금 거의 다 대세가 상승하는 업체들을 워렌 버핏은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볼게 워낙 장기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이라서 배당금이 필요합니다. 이 5개 주식 다 배당금을 잘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그의 포트폴리오 최고 5개 종목을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